안녕하십니까 세종시민 여러분.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지 12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했고 지금 12년을 맞으면서 인구 40만 시대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연기 군민 여러분들은 기억하겠지만 2005년 3월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나마 행정도의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12년에 세종시가 출범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의 과제는 행정수도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최민호 시장님 모시고 앞으로 오늘 대전 금년에 세종시의 어떤 그 비전과 그리고 성과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민호 시장님 하면은 행정 전문가, 행정 달인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아유, 가찬의 말씀입니다. 충청남도에서 국과장과 행정부지사를 지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실장은 물론 소총심사위원장, 또 행복도시건설청장, 또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이렇게 역임하셔서 정말 화려한 행정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자 1년 이렇게 지내보시니까 1년은 다 안 됐습니다. 8개월 지났는데 그동안의 회고 그리고 어떤 소회 그러면서 성과도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8개월째인데요. 1년도 안 됐습니다만은 한 8년은 지난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럴 거예요. 네. 아주 분주했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우리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됐고 또 올해부터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이 되는 걸로 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걸로 볼 때 세종시가 좀 부족한 게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그런 차원인데 작년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한 1조 원의 외자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3천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 협약을 맺었고요. 이러한 과정뿐만 아니라 이 교통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M버스라고 하는 광역버스가 수도권 이외에는 허용된 바가 없었습니다. 네. 세종시에서 M버스가 도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특히 우리 세종 시민들의 큰 관심사인 부동산, 그것도 6년 만에 3중 규제를 작년에 해제를 했죠. 네. 그리고 금년 얼마 전에는 조천 비행장의 비행 고도를 한 85% 정도 제한하는 그런 입법 예고가 있어서 우리 세종 시민들한테는 좋은 시그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공실 문제라는 게 여러 가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BRT 도로와 수변 상가 주변에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실 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큰 성과 2027년도에 네. 세계 대학 경기 대회 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우리 4개 시도가 함께 세종시에서 유치를 했고요. 예산도 올해 처음으로 2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것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시정을 맞이해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넘어서 세종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정말 진짜 수도다운 모습으로 미래 전략 수도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략 과제를 확정시키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짧은 정말 시간 동안에 많은 성과를 올리셨네요. 아이고. 어쨌든 행정수도로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회 기능의 이전, 물론 프론입니다만은 또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인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 통과를 규칙을 한 것 같은데 국회 측은 네.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2월 중에 했으면 가장 좋겠죠.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회 규칙이 통과가 되어야 국회 규모나 설계비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 늦을수록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규칙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에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이든 3월이든 빨리 이 국회 규칙이 우리가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중앙에 국회 사정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쟁점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우선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집무실은 집무실대로 올해 기본 예산이 약 3억을 세웠기 때문에 네. 기본 계획이라든가 하는 설계를
이제 추진하는 그 착수 단계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온다는 것, 이것은 청사가 왔다는 의미보다는 수도에 그만큼 가까워졌다라는 대단히 큰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속히 그리고 아주 내실 있는 그런 좋은 건물로 좋은 청사로 건립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N교통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교통 문제 해결을 왜 노력하시는데 세종시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광역 철도 문제라든지 또는 KTX 세종역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시장님께서는 세종역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제가 올해 그 KTX 세종 역사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맡겨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에 건립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KTX 역사도 제가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KTX 역사는 단순한 교통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이전이 되면 국회 이전에 따라서 약 5천 명 이상의 전국의 인구들이 이동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하면 이게 수도가 되는 건데 국가 원수가 머무르시는 곳인데 어느 그 나라의 수도에 이런 역사 하나가 없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종시의 역사가 들어서야 된다는 건 어떤 지역적인 문제나 지역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국정 과제로서 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논의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교통 문제도 매우 크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남권의 의원분들이 세종시 의사당을 만약에 오시게 될 때 오송역까지 갔다가 다시 또 세종 국회의사당까지 내려온다는 뭐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서울에서 오송역까지 지금 KTX로 약 한 47분, 요금으로는 한 18,000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오송역에 내려가지고 세종 국회나 대통령실에 오려면 한 40분, 그리고 택시비는 2만 원. 이렇게 된다면 이 KTX 역사의 건설 필요성은 더 극명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우리 유성구민 한 35만, 공주시민 한 10만 분들 정도도 KTX 역사를 이용만 한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KTX 역사는 국가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회 기능도 옮겨오고 대통령 집무실도 옮겨온다면 이제 이 언론의 기능이 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도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디지털 미디어 단지라든지 프레스센터 이런 걸 지난번에 한 총리께서도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디지털 미디어 단지는 이게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이미 작년 연말에 올해 국정 그 과제로서 대통령한테 보고도 했고요.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도 아무래도 수도 기능이 이전하게 되면 언론사들도 많이 세종시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죠. 그러면 방송사나 언론사들도 세종시에 사무실이나 프레스센터를 두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방시대인데요. 지방분권인데 지방시대위원회도 올해 이제 3, 4월이면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행정에 대한 그런 중심점은 이제 서울에서 세종시로 그 초점이 옮겨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중 매체 그런 기능들도 세종시에 와야 하고 그 와야 될 기초를 지금 착실히 저희들이 닫고 있습니다. 단지를 그러면 이제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됐고 올해부터 착수한다고 발표가 돼 있죠. 자, 이젠 좀 내부 문제로 들어와서 세종시를 들어오면 제일 답답한 게 교통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설계를 프랑스 작가가 이제 건축가가 설계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됐는데 그 당시 대중교통도시를 이제 지향하면서 설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승용차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도로는 좁아서 뭐 노상에 주차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도 결국은 활성화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최민호 시장께서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내버스를 무료화하겠다. 그리고 전격적인 걸 발표하셨는데 무척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감사합니다. 예상되는 문제도
있을까란 말이죠. 네, 네. 그것까지 함께 한번 시민들 걱정하지 않도록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세종시가 참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 시민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통 문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더더구나 출퇴근 시의 교통 혼잡은 사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좀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설계는 좁게 돼 있고 그렇다고 도로를 또 넓힐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면 그렇죠.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교통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통량이라는 게 자가용하고 대중 버스 같은 것인데 세종시는 아직 철도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세종시가 애초에는 목표로서는 약 45%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로 설계가 됐는데 지금 현실은 7%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네. 지금 광역시 평균이 15%예요. 그러니까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수가 반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인책을 써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편리한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운행 대수를 좀 빈번하게 증차를 시켜서 편리성을 도모해야 되겠다. 동시에 자가용 억제를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해서 자가용보다는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자가용을 운행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동시에 그 자가용 운행을 시민들께서 자제를 해주신다면 우선 기름값 에너지값이 절약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배기가스가 아무래도 현저하게 절약. 환경 오염도 줄이고. 그렇죠.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추는 것이라서 우리 시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신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전제 조건은 필요하죠.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한다든가, 특히 이제 집에서 그 버스 정류장까지 이르는 길이 또 불편하면 또 차를 끌고 오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킨다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께서 헬스클럽 가서 자전거 타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정류장까지 자전거 거치대를 정류장마다 제가 설치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시면서 운동은 또 되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고 또 이제 걷기를 좀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 한국인들은 100m도 걷기를 싫어하거든요. 주차장을 100m 옆에 두고도. 그래서 걷기를 많이 하는 시민들에게는 마일리지를 주는 뭐 그런 제도 도입해서 대중교통을 좀 그렇습니다. 활성화 좀 해주시죠. 사실 선진국에서는요. 차고지가 없으면 자가용을 못 사게 합니다. 일본 그렇죠. 같은 차고지 증명제라고 하는데 그럼 차고지 자기 주차장을 구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주거지 인근에 주차장을 두고 있는 사람은 정말 락키한 사람들이고 또 부호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대개 버스로 한두 블럭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두고 자가용을 운행하는 분도 꽤 많아요. 그분들이 그 주차장까지는 자전거로 타고 가거나 아니면 운동 삼아 걷기도 하겠습니다만 자기 집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하면은 교통이 혼잡해서 오히려 자가용을 갖지도 못한다. 그럼요. 그런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자가용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용 운행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제하고요. 또 시민들한테는 편리함을 주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약 96개 도시가 대중교통을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한 60개국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도시의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한 결과를 제가 좀 보고를 받아보니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확실하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무료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 혼잡도가 좀 떨어졌다. 뭐 그런 거는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단점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재정 부담이 이제 좀 커지죠.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좀 저하되더라. 뭐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인데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하의 이것을 잘 설계를 해서 정착시킬 것인가 아주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최민호 시장님 그러면은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멋지게 해냈습니다. 그 당시. 예, 그때 조직본부장을 맡아서 해내셨죠. 그렇죠. 네. 네. 외국 사람도 많이 초청하고 영어로 아주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 중부권 최고의 정원 관광도시 만들겠다. 네, 세종시를. 네, 네. 그래서 국제 정원 산업 박람회를 지금 2025년 준비하는데 네. 순천에도 지금 정원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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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별성은 무엇이고 네. 또 기대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그 꽃박람회, 정원 박람회를 국제 공인을 받아서 한 최초의 박람회가 안면도 꽃박람회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국제 공인 기구가 AIPH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국제기구였는데요. 그때 안면도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가입한 것도 그때였고, 우리 충청남도가 가입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가입한 것이 되었죠. 그때 이제 제가 바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원 박람회도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순천 같은 데는 국가 정원으로 뭐 승격될 그렇죠. 정도로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정원 박람회를 여러 군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원을 그 전시장 같이 꾸며서 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세종시 전체를 정원 도시로 만들어서 박람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원 도시 박람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원 도시라는 개념이 알고 보니까 국제적으로 또 공인을 해주는 기구가 있고요. 네. 또 세계적으로 정원 도시로 인증받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를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정원 도시로 만들고 그 정원 도시 박람회를 2025년도에 개최하는 걸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이 이제 우리 신도시에 집중돼 있다 보면 저 구도시들 예를 들면 조치원 쪽이라 이런 데는 좀 소외감을 느낄 텐데 그럴 때 정원 박람회 효과가 좀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정원 도시 박람회는 신도시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읍지역, 면지역까지 전체 우리 세종시가 세종시가 하나지 뭐 운명이 따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면지역이나 농촌 지역도 전원 도시로서 지금부터 가꾸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조치원읍도 지금의 조치원읍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원 도시에 걸맞는 정원 도시에 걸맞는 녹지라든가 또는 가로 정비라든가 하는 것들을 함께 서둘러서 우리 읍면 동이 어우러지는 세종시 전체를 제가 정원 도시로 생각하는데요. 좀 거창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한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고 시간이 가면 명실공히 세종시가 세계적으로도 우뚝 설 수 있는 정원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시초를 이제 닦는 거죠. 예. 우리 세종시가 최근에 좋은 그 통계 결과 나왔는데 합계 출산율이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네. 우리 대한민국 0.7 정도 되는데 0.79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젊은 부모들이 많이 산다. 네. 아이들이 많다. 이게 이제 우리 세종시의 특징인데 그럼 아이들의 어떤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의료 체계가 잘 돼야 되거든요. 지금 소아 의료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종시의 평균 연령이 38세 정도로 지금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임 여성이 많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아서 세종시가 1.2가 넘는 그런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특정상 가능한 일하고 네.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세종시에 사시는 젊은 엄마들의 가장 희망사항이 어린이 병원이 없다. 네. 또 어린이 응급실이 없다. 이런 호소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저 또한 그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충남대 세종병원에서 네. 바로 소아과를 중심으로 어린이 전문 병동을 만들고요. 그 진료를 시작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4월 정도면 본격적인 진료와 응급실 체계가 되는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인가요? 네. 이게 지금 서울, 부산만 있죠? 아직은 없고요. 서울에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네. 우리 세종도 준비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것은 지금 서울에는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올 4월부터 가동이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부산은
여전히 거기는 검토 중인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부권에도 그 꿈의 암 치료기라고 하는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예. 더더구나 이 중부권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암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난 대선 때 제가 그걸 주장을 했고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은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돈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그 중입자 가속기의 문제가 우선 보건복지부도 연결돼 있고 네. 과학기술부도 같이 연결돼 있는 문제라서 지금 협의를 지금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암치료 전문 가속기를 활용한 병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구상 단계에 있고 지금 검토하는 단계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좋은 일자리, 네.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의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의료 문제는 그렇게 이제 해결하고 일자리는 이제 계속 만들어가야 될 거고요. 좋은 일자리는 이제 교육 문제인데 초중고 교육이 잘 되어야 공무원들이 이주도 해오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전해 올 텐데 우리 세종만의 어떤 교육 자유 특구를 만드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청과 어떻게 협력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초중고의 교육 문제, 학생 문제는 교육감의 소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라도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자유 특구로 접근하는 문제는 초중고 학생들 교육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하는 100년 대계를 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은 교육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학이 지금 전부 다 그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대학의 지원 문제, 재정 문제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입학생이 줄어드니까 네. 대학을 운영하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또 반면에 이 초중고등 학생들에 대한 그 교육 교부세를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는 또 굉장히 또 여유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약 6조 7천억의 적립금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런 문제를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교육 자유 특구의 구상이죠. 네. 지금 교육 자유 특구가 어디로 어느 지역으로 선정될지는 모르지만 세종시가 유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세종시의 그 교육 자유 특구가 선정이 된다면 그런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 문제 가지고 자치단체가 함께 설계해 나가고 지원해 나가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 교육제도의 시범 지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대학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대학이라는 건 뭐 그 지역 산업에 대한 인재를 이제 공급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거든요. 대학생들이 네. 소비하는 게 엄청나거든요. 네. 그럼 우리 세종시도 이제 대학이 활성화되어 있을 텐데 네. 이 많은 6개인가 7개 지금 대학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백과점식으로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을 테고 특화하거나 또는 연합대학을 만들고 뭐 이런 방식을 취할 텐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동 캠퍼스에서 그 유수한 대학들을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교육 자유 특구도 있지만 기회발전 특구 제도를 또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육 자유 특구와 기회발전 특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은 각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들 그리고 특성화 전략을 더욱더 강하게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그게 기회발전 특구인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청사가 있고 대통령실이 오고 국회가 오고 또 인근에 계룡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싶어서 이 사이버 보안 산업을 키우는 것을 기회발전 특구로서 제가 발전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기회발전 특구의 사이버 보안 요원을 어디서 길러줄 것이냐? 대학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세종시에 있는 대학에서는 그런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미 이제 고려대학교가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 보안 요원들을 또 그 산업들을 키우는데 인재 양성을 대학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대학뿐만이 아니죠. 우리 시민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신중년 센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 사이버 교육을 받아서 바로 이 부분에 취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 자유 특구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병행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면 세종시의 젊은이 일자리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시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상가 공실 문제 심각하게 잘 인식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세종시는 국제 안전도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전등급 1등을 맡고 있고 네. 또 평생학습도 전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세종시를 특별시로 만들자 세종 평생학습 특별시 만들 이런 제안도 아이고. 했었는데 시민들이 깨어야 아까와 같은 대중교통 문제 같은 것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앞으로 시민들의 부탁하신 말씀 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시민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시민이십니다. 네.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제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는 도시의 시민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민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셔야 되지만 깨인 의식을 또 가지실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도시에서 역시 세종시는 앞서가고 있다. 세종 시민들은 다르다. 그런 의식과 또는 그런 세종시에 보시는 전망과 비전을 함께 좀 가져주실 것에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올해 우리 시정의 슬로건을 동심동덕이라고 했습니다. 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덕을 이루어내자. 큰 일을 이루어내자. 그런 뜻이죠. 그런 마음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또 비판하실 것도 비판하시지만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민우 시장님의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행정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정말 미래 전략 수도로 지금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모두가 와서 살고 싶은 도시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건 바로 우리 구성원들인데 세 주체가 있습니다. 시민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공공 지도자가 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깨어 있어서 시정의 협조를 잘하고 공무원들은 명예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행정 계획을 세워주고 또 공공 지도자들은 헌신을 해주는 것이 우리 세종시를 미래 전략 수도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세종시를 멋진 행정 수도로 만들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